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애플이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프로 정말 여러 가지를 선보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M1 제품군이 정말 많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애플이 2020년 WWDC에서 이 애플 실리콘을 처음 발표하면서 약 2년 동안 인텔에서 애플 실리콘으로 이 트랜지션 기간을 갖는다고 했죠. 올해가 바로 그 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다양한 신제품들의 공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3월에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3월에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과연 어떤 제품들이 공개가 될까요? 그리고 현재 저희 채널에서 갤럭시 S22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대가 되는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입니다. 2020년 가을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출시했는데요. 에어 4세대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었어요. 출시 당시에 최신 칩셋인 A14 바이오닉도 들어갔고 아이패드 프로와 비슷한 베젤리스 디자인의 다양한 색상들까지 추가돼서 지금도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매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잠깐 좀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열릴 애플의 봄 이벤트에서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공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나올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현재 나와있는 미니 6세대와 비슷한 스펙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A15 바이오닉이 들어가고 5G까지 지원하면서 또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지원하는 12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까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면은 마찬가지로 싱글 카메라로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에어 4세대와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고요. 5G 기능의 A15 칩셋 그리고 향상된 카메라가 여기에 탑재된다면 작년에 출시한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좀 커진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사이즈에서 특별히 변화점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프로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애플의 봄 이벤트 한번 좀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애플이 새로운 27인치 아이맥을 출시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27인치 아이맥은 업데이트된 디자인과 애플 실리콘 프로세서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인치 아이맥이 새롭게 출시를 했었죠. 디자인도 달라지고 다양한 컬러까지 여기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새롭게 출시하는 27인치 아이맥의 디자인도 역시 새로워질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디자인은 현재 24인치 아이맥 또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24인치 아이맥과는 다르게 블랙 베젤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만약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유사한 모습이라면 현재 나와있는 24인치 아이맥보다는 훨씬 더 얇은 베젤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턱 부분이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32인치로 나온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현재는 27인치로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컬러의 경우는 아직까지 색상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까지 나온 건 없어요. 하지만 27인치 아이맥 같은 경우는 블랙 베젤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인치 아이맥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된 컬러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맥북처럼 실버나 스페이스 그레이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현재까지 나온 27인치 아이맥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디스플레이는 미니 LED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는 아이패드 프로처럼 120Hz의 프로 모션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아이맥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트의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USB-C 썬더볼트 포트, SD카드 슬롯, HDMI 포트 등 정말 다양한 포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에 들어간 포트와 좀 유사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기존에 나온 24인치 M1 아이맥 같은 경우는 단촐하게 USB-C 포트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2개짜리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24인치 아이맥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와서 이거를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만족스러운데 딱 하나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포트 구성인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USB-C 포트만 4개가 들어갔죠. 그 중에서 2개는 썬더볼트 4까지 지원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아쉬운 게 요새 나오는 웬만한 것들은 다 USB-C로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조금 옛날 걸 쓰게 되면 USB-A랑 연결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HDMI 포트랑 직접 연결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맥 27인치는 꼭 좀 다양한 포트를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프로세서의 경우도 최근에 나온 M1 프로와 M1 맥스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4인치 아이맥에 들어간 M1 칩셋보다 성능이 뛰어난 칩셋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현재는 맥북 프로에 들어간 M1 프로나 맥스가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 칩셋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맥북 프로 라인업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애플 내부에서는 이 제품의 명칭을 아이맥 프로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아이맥에는 아이맥 프로 라인업이 있었죠. 인텔 기반의 제품이었는데 작년 초쯤에 단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팔고 있지 않은데,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새로운 27인치 아이맥은 아이맥 프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16GB 메모리와 512GB의 SSD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예상 가격은 기본형이 $2,000 정도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 정도면 국내에서는 한 250만원 전후 정도로 예상이 되죠. 출시일의 경우는 이번 봄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쉽게도 출시일이 미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최근 로스영은 이번 봄이 아닌 여름에 아이맥 프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패널 공급이 6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나온 24인치가 화면이 좀 작았던 게 많이 아쉬운데, 27인치는 벌써부터 엄청나게 뽐뿌가 오죠. 아무튼 지갑은 좀 잘 준비해 놔야겠네요. 다음 제품은 맥 미니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맥 미니의 출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애플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있는 트위터 딜러는 이번 애플의 봄 이벤트에서 M1 프로와 맥스 칩셋이 탑재된 고급형 맥 미니가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외에도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도 2022년에 두 가지의 새로운 맥 미니의 공개를 예상했는데요. 이번에 나올 새로운 맥 미니는 기존에 있는 M1 맥 미니를 대체하는 제품이 아니라 고급형 맥 미니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맥 미니를 보면 가장 고가의 모델에는 인텔 칩이 들어간 제품을 팔고 있죠. 바로 이 맥 미니를 대체하는 제품이 될 예정이고요. 디자인의 변경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은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금 더 줄이고 여기에 새로운 소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요. 이전에 존 프로서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알루미늄 위에 플렉시 유리 소재 같은 걸 적용해서 반사 표면이 있는 디자인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이 전환 기간을 한 2년 정도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이 새로운 맥 미니 고급형, 여기에도 애플 실리콘이 탑재돼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아이폰 SE 3세대입니다. 이 SE 3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이미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SE 3세대는 매우 아쉽게도 아이폰 8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게 될 전망인데요. 기존 SE 2세대처럼 4.7인치 디스플레이에 홈 버튼이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예정입니다. 아이폰 8 폼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그만 사용해도 될 것 같은, 이미 우릴 대로 우린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여기에도 역시 터치 아이디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 오히려 터치 아이디가 더 편하다는 말도 있죠. 이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제대로 온전히 좀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드디어 애플이 iOS 15.4 베타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와, 이게 2년이 걸렸네. 아무튼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니지만 이제 정식 업데이트가 된다면 마스크를 쓰고도 바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 칩셋과 5G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SE 3세대에는 A15 바이오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신 칩셋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게, SE 같은 경우는 화면이 정말 작잖아요. 그러니까 고사양의 칩셋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3D 게임, 고사양 게임 이런 게 아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요즘 나오는 그런 이제 베젤리스에 가까운 그런 스마트폰들에서 느끼는 그런 몰입감 같은 걸 느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칩셋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이게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경험까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아쉬운 점을 보면 바로 배터리예요. 현재 SE 2세대의 경우는 약 1800mA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 비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죠. 저희가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도 있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그 언저리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아무리 라이트하게 쓰는 사람들도 하루 쓰기가 좀 벅찬 수준이에요. 현재 SE 3세대의 배터리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5G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배터리가 더 빨리 소진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기존과 비슷한 한 50만 원대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출시는 역시나 올 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제품에 대단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가 아닌 프레스 릴리즈로 공개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에서 곧 공개가 기대되는 여러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특히 이번 봄 이벤트 열리게 된다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